2019년 우리나라의 GDP, 국민 총 생산이 2분기에 1%였다가 3분기에 0.4%로 되었다. 그뿐 아니라 지난 7개월간 경기 부진이었다. 이렇게 우리의 그 경제 상황을 설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2019년 11월 15일 기획재정부에서 브리핑을 냈습니다. 이때가 언젠가 하면은 문재인 씨가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민이 체감하도록 제대로 설명하라. 그러고 난 직후다. 이런 것이죠. 문재인 씨가 국민이 체감하도록 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눈을 가릴 필요가 있을 때 오히려 하는 말이다. 이것이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눈에 띄는 것이 지난 7개월간 이런 발표를 하기만 하면 경기 부진 했었는데 이번에 경기 부진이라는 말을 쏙 뺐다 하는 것이죠. 어떻게 바꿔 썼느냐. 성장세를 제약하고 있다. 그러니까 성장하는 기세를 눌러서 막고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바꿔 썼다. 경기 부진하면은 우리 경제가 또 우리 정부가 좀 못했다. 이런 느낌이 좀 들죠. 그런데 성장세를 제약하고 있다 이러면은 마치 막 성장하고 있던 중에 거세게 경제가 막 신나게 상승하고 있던 중에 뭐 때문에 좀 방해를 받은 그런 것 같은 표현이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 알고 있다시피 한국 경제는 성장하던 중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어째서 이런 말을 했을까? 그냥 성장하는 기세가 없다 혹은 성장 못하고 있다 이런 뜻인가? 궁금해지지요. 기획재정부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번 종합평가에는 수출과 투자 등 특정 지표가 감소한다고 명확히 표현했다. 이런 요인이 우리 경제의 성장세를 제약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우선 이 문장을 보면은 이번에 종합평가를 하면서 수출과 투자 등이 감소했다는 것을 명확히 표현했다. 그거 안 속였다. 수출과 투자가 감소한 이런 요인이 우리 경제의 성장세를 제약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그렇게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번에는 그 의미를 풀이해 보기로 하죠. 수출과 투자가 감소했다. 이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기 쉽게 다른 예로 바꿔봅시다. 시험을 봤는데 100점 만점인 시험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40점 받았습니다. 성적이 안 좋죠. 이번에 17점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수출과 투자가 감소했다. 왜냐하면 계속 안 좋아지고 있던 중이었으니까. 그러면은 100점 만점에 이번에 17점 받은 것은 내가 정답 못 맞춘 것이죠. 내가 문제 못 푼 겁니다. 그래서 점수가 40점에서 17점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렇게 되겠죠. 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여기에 갖다 맞춰 봅시다. 기획재정부는 수출 감소와 투자 감소가 경제 성장세를 제약하고 있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그대로 옮겨 놓으면 시험 봤는데 17점 받았어. 그래, 이 17점 받은 것이 성적 향상을 제약하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뭐가 제약을 하는 겁니까?
그냥 성적이 바닥인 거지. 성적 향상이 제약당하기는 무슨 제약을 당했다고 하는 겁니까? 그렇죠. 바로 이렇게 지난번에 40점밖에 못 받았는데 이번에 17점 받았어. 더 떨어졌어. 이렇게 얘기했으면 국민들이 알아들었을 텐데 그게 아니고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이 수출 감소와 투자 감소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성장세를 제약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국민들이 그게 뭔 소린가. 그래서 야단을 좀 치려고 해도 몰라서 못 치는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공무원이 브리핑을 이렇게 비틀어서 하면은 이것은 허위 브리핑을 하는 겁니다. 국민을 속이는 것이죠. 블루북에 이렇게 기재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블루북을 허위로 허위사실 기재를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경기가 바닥을 친 거냐? 이것은 뜻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바닥을 치면 그 다음에는 반등할 것이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것이 꼭 자연스러운 것만은 아니겠지만 지금 기획재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못하고 쩔쩔맵니다. 그 답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접적으로 경기가 바닥을 친 것이라고 봐서 부진을 제약이라고 바꾼 것은 아니다. 또 수출과 투자가 부진하지 않다고 평가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정말 바닥을 쳤으면 이제 더 나빠질 일은 없고 올라갈 일만 남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앞에서 수출과 투자가 감소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부진하지 않다고 한 것이 아니다. 부진하다. 그러면 바닥을 쳐서 반등한다는 의미의 바닥이 아니고 나빠질 대로 나빠져서 바닥이면서 이 바닥은 더 내려갈 수 있는 바닥이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우리 국민들은 주식을 할 때 바닥을 쳤다 하는 이런 식의 언어 구사가 아니고 우리 경기가 그냥 뚝 떨어졌다. 그런데 아주 낮은 곳까지 떨어졌다. 그런 의미의 바닥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바닥이 아니고 바닥모를 추락이라고 또 추락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은 훨씬 더 불안해지겠죠. 기자가 그래서 다시 말을 바꾸어서 물어봅니다. 경기 저점 언저리에 있다고 보는가? 자, 바닥을 쳤나 하니까 뭐 펄쩍 뛰면서 이렇게 변명을 하는데 변명을 제대로 못했죠. 그러면 경기 저점, 저 밑에 내내 그 바닥, 그 언저리에 있다고 보는가? 그러니까 답변을 합니다. 경기가 저점에 달했다고 명확하게 말할 수는 없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경기가 저 바닥이 있으면 그 근처까지 갔냐 이제. 그러니까 거기에 갔다고 명확하게 말할 수는 없다. 그러면 거의 갔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면서 딴소리를 합니다. 다만 앞으로 대외 여건상 그게 문제 없다면 추가적으로 경기 하방 요인이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앞에서 예를 들었죠. 먼저 번에 40점 받았습니다. 100점에서. 100점 만점에서. 이번에 17점 받았습니다. 바닥이죠.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대외적으로 어떤 문제가 더 생기지 않으면 하방 요인, 그것이 진짜 0점으로 내려가는 일은, 그러니까 더 바닥으로 내려가는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밖에서 생겨서 내려가는 일이야 밖에서 안 생기면 안 내려가겠죠. 잘 풀이를 해야 합니다. 결국 경기가 바닥 부근에 있는 거 맞네. 이번에도 또 국민은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11월 15일자 조선비즈는 다음과 같이 보도를 했습니다. 2019년 11월 최근 경제동향 일명 그린북의 경기진단 종합평가에서 부진이라는 문구가 빠진 것에 대해 대외경제의 악재가 돌출하지 않으면 경기가 추가적으로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라고 기획재정부는 밝혔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좀 관계없는 이야기죠. 문재인 정부가 결국은 경제정책에서 실패했고 우리 경기가 바닥을 치고 있고 뭐 더 나쁠 수 없을 정도로 나쁘다. 물론 더 나쁠 수도 있겠죠. 망하는 것도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외 악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어떻게 풀이를 해야 하는가 하면은 국내 경기는 부진하다. 이거는 명백하죠. 그 다음에 대외 악재가 있으면 심화된다. 그때는 더 큰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끊어서 해석을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이 대외 악재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가만히 있고 밖에서 들어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것이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처지는 그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문재인 씨가 대외 악재를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우리의 거래하는 국가들마다 문재인 씨가 나가서 뭐라고 하고 무슨 짓인가를 하고 나서 우리한테 우리 목을 조여오고 있는 것이죠. 우리와의 관계가 망가지고 통상 상황이 악화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원래 밖에서 있었던 문제들이라고 한다면 그거야 뭐 우리가 거기에 개입한 것은 아니니까 또 해결을 해 나가야 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와 같이 대내적인 요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대외 악재, 이것은 정말 이중고다. 그렇게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 대외 악재까지 청와대가 만들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문재인 씨가 홍남기 장관에게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해라. 이러니까 바로 지금과 같은 설명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재정부로서는 최대한 말을 꼬았는데 결국 사실을 이야기했죠. 결국 이런 겁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 그리고 공무원들 죽을 맛인 겁니다. 좋아진다는 얘기도 내년 되면 좋아진다는 얘기도 없이 그냥 사실을 이야기한 것이죠. 공무원들이 지쳐서 쓰러져 가고 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통령 잘못둬서.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